근데 지금 미국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 주부아빠입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지금 서울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부아빠가 1년 동안 좀 고생했다고 저희 워킹맘께서 이틀 동안 특별 휴가를 주셨어요. 이젠 작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2월 30일하고 31일 이틀간을 그냥 집에서 혼자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들 소리도 안 들리고 좋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갑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헤어지니까 좀 외롭더라고요. 저희 워킹맘 친정은 강릉이고 KTX를 타고 지금 서울역에서 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1월 1일 항상 뭔가 들뜬 마음도 들고 새로운 목표도 세워야 될 것 같은 늘 새해 1월 1일은 그렇죠. 근데 이게 한 40년 살다 보면 새해가 그렇게 되게 특별하진 않아요. 그냥 또 다음 날이에요. 자, 2019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주부아빠는 어떤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TV에서 이 경제에 대해서 별로 사실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2019년 경제는 별로 전망치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짧게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부들도 이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 2019년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건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냐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미국의 다우지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같은 주가 지수입니다.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를 보시면 보세요. 지난 연말에 엄청나게 떨어졌죠. 보통 미국은 연말이 되면 산타랠리라고 해서 무조건 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런 주가 지수들을 보통 우리는 선행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미리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 뜻은 앞으로 경제가 2019년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좋지 않다라는 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경제 전문가들은 왜 2019년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걸까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그때 미국 난리 났었죠. 경제 전문가들이 보통 얘기할 때 한 10년마다 이런 게 되풀이 된다고 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98년도 때 IMF가 있었었죠. 그리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작년이 2018년이라 그게 한번 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좀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2019년도 때 제대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돈을 많이 푼다는 건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를 낮춰줘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높으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막 낮추는 거죠. 바로 그런 이자를 낮추는 행위를 2008년도 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창업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낮은 금리 덕에 당장 이익이 바로 안 되더라도 크게 타격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2017년도부터 지금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매년 매 분기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돈 빌린 게 이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돈을 빨리 갚아라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마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보겠죠. 지금 아무래도 경제가 좋지도 않은데 금리까지 올려가지고 이자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마 눈치를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한창 무역 전쟁 중이에요.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25% 막 관세 물리고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중국도 이에 맞불을 지금 막 놓고 있죠. 근데 이 싸움이 지금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겠냐? 아니죠. 중국 경제가 미국 때문에 위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수시장 활성화라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수출 못하고 우리 매출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 화장품, 한국 전자기기 이런 거 많이 팔려야 되겠어요? 막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는 이 대선을 치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대선들을 치르는데, 이런 나라들을 신흥국이라고 불리거든요. 이런 신흥국들이 대선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윗사람이 바뀌잖아요. 아무도 일 안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준비했다가 전혀 못 쓰게 될까봐, 결국 이런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 대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 활동이 불확실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2019년엔 모든 게 다 불확실하다. 그럼 IMF 같은 게 또 오는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IMF를 겪고 난 이후부터는 외환관리를 지금 되게 잘하기 때문에 IMF 같은 사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중국도 문제예요. 중국은 2015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중국도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돈을 많이 시장에 풀었거든요.
근데 그 채권 만기가 2018년 작년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돈 빌린 거 갚으라 이 얘기예요.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 번 업체도 있겠지만 돈을 못 번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못 갚으면 이제 회사들 망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은 전반적으로 아마 긴축 상태가 될 거예요. 즉 기업들이 돈을 아낄 겁니다.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투자 활동이 많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절약 많이 하셔야 돼요. 현금 확보하셔야 돼요.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제대로 투자할 때 투자할 수가 있어요. 현금 없는 사람들이 투자 시기를 꼭 놓칩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 목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지출하고 있는지 이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올해 경제 전망치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5가지 알려드릴게요. 저 퇴사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이직하고 싶어요. 갈 곳 없어요. 창업하고 싶어요. 손님 없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예, 당일치기 여행만 하세요. 휴대폰 바꾸고 싶어요. 1년만 더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드실 텐데 보험은 쓸데기 없는 보험은 빨리 다 끊어버리세요. 제가 보니까 보험은 딱 2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암보험, 하나는 종신보험. 이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보험들은 사실 다 의미 없어요. 차라리 어떤 목돈을 모으고 싶으시면 그냥 적금을 드세요. 보험을 들면 보험은 그 해지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러니까 절대 보험으로 무슨 목돈 모으거나 이러지 마세요. 2019년은 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우리 좀 대비들을 하자고요. 뭐 대비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2019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부아빠였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추운 날만 찍냐. 아유 추워. 지금 애들 엄마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